안녕하십니까. 인류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류TV에서 인문명리학적으로 인구에 해당되는 유명한 연예인, 스포츠 스타, 그리고 각종 기업인과 정치인들을 주로 인문명리적으로 다루면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유동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호를 지혜로울 해자 밝은 명자, 제가 무지한 제가 지혜를 터득해서 지혜를 이렇게 세상을 밝히자는 뜻에서 아호를 지혜로울 해자 밝은 명자가 해명이라고 부르고,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과 인류TV를 통해서 처음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고 감회가 새롭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같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지금 작년부터 온 국민들에게 아주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 경기도 포천에서 생활하고 있는 임영웅님에 대해서 인문명리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 임영웅님은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분이 지금 시중에 나오는 그 프로필이나 양력을 봤을 때 1991년 6월 16일로 나와 있더라고요. 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추리를 해가지고 이제 유시로 봐가지고 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인문명리학이라는 학문은 말이죠. 제가 이제 전공을 좀 세 가지를 했어요. 학부는 법학을 하고 석박사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동양 철학을 또 박사과정을 맡아가지고 전공을 세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의 문사철이죠. 문학, 역사, 철학을 인문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인문학의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갖고 한 인물의 태어난 연월일시를 가지고 한 인물의 흥망성쇠와 성량, 성격, 부귀영화, 배우자운, 자녀운 등 그런 것을 다양하게 알아보는 학문을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주팔자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럼 이러한 사주팔자가 뭐냐?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1991년 6월 16일에 태어났다라면 이걸 이제 동양학으로 가려면 60갑자라는 학문을 가지고 치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91년도는 서기연도지 않습니까? 6월 16일은. 이걸 명리학으로 풀면요. 1991년은 60갑자상으로 뭐냐? 원래 우리나라 나이 31살이지 않습니까? 신미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앞에 지금 표를 보면 신미연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연이거든요. 연. 연의 기둥이라 해갖고 연주라고 합니다. 연의 기둥. 그 연의 기둥이 하늘의 에너지가 천간이라고 땅의 에너지가 지지라 하거든요. 그래서 천간 지지를 해가지고 그 두 글자를 연주라고 하는데 그게 신민연이에요. 신민연. 그 신이라는 글자는 그 우리 모니터를 보시면 알지만 매울 신자 어디서 많이 보셨죠? 라면 이름에 이게 있어요. 매울 신자를 씁니다. 이게 매울 신자. 여기 금을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오행상 우리 시청자분들은 음양오행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오행이 5가지가 있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오행이 뭐냐? 목, 봄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목, 갑을로 대표하죠. 그 다음에 여름의 에너지는 불입니다. 하기운, 뜨겁지 않습니까? 불, 병정이고, 그 다음에 사계절의 중심을 나타내는 토의 에너지가 무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을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게 금의 에너지인데요. 경금,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물의 에너지가 임수,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행이 순서가 목화, 토금수로 진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목은 가을이요, 불은 병정이요, 토는 무기요, 금은 경신이요, 물은 임계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91년 신민년이 여기 신금이라 해갖고 금 중에서도 마이너스 금을 이야기합니다. 음의 금, 양의 금은 경이거든요. 그래서 경금, 신금이 있는데 임영웅님은 음의 해인 신민년에 태어났어요. 그 미라는 글자는 지금
시청자분께서 보시면 눈이 기키하죠. 노란색. 요거는 미라는 글자인데 한자로 요 미라는 글자는 토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91년생은 신민년이 돼갖고 위에는 깔끔한 반지와 같은 신금, 지지는 따뜻한 흙을 나타내는 미토라고 불러요. 그래서 91년생을 신민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게 명리학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부모 형제 운에 해당되고 그분에게 선천적 유전자와 선천적 성격 그 다음에 사회적 활동 방향을 나타내는 게 태어난 달의 유전자입니다. 이 명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취급합니다. 그게 이제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그 글자가 보면요. 버른 글자가 간목이라는 글자고 간목 쭉쭉 뻗어나가는 용수철 같은 그림 봄의 생명력이 있는 에너지 이게 간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달이 뭐냐 오죠. 오라는 한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색깔이 붉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화자를 사용해 오화라고 합니다. 동물로는 말이라는 동물을 사용하죠. 그래서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태어난 달이 갑오월이라고 합니다. 큰 나무가 불을 지피고 있는 구조죠. 자, 그 다음에 명리학의 기준점이 되고 그 사람의 우리 혈액형 같이 혈액형이 A형이다, B형이다, O형이다, AB형이다 했듯이 우리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의 캐릭터와 천성을 나타내고 이 사주팔자의 에너지의 기준점을 정하는 글자가 그 생일에 있는 천간 이거 그 글자에는 모니터를 보면 일이 있고 그 주인 주자를 쓰죠. 이 정하라는 글자를 씁니다. 이게 일간이라고 합니다. 생일의 천간이라는 뜻인데 이 정하라는 따뜻한 온열기 같은 정합니다. 그 생일이 정사일주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리도 되고 본인의 후천적 치사 천sek궁도 되고 본인의 건강도 아주 중요한 글자죠. 그래서 이 임영웅님은 생일이 정사일주에 태어났다. 즉 따뜻한 온열기 같은 정화일주에 생일이 그 뱀사자거든요. 뱀이라는 글자는 이동역마사를 나타내고 뜨거운 열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그 일주라고 하죠. 결혼하고 나서 나와 배우자 자리에 해당되고 결혼 이후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사일주입니다. 시는 제가 추리했는데 시중에는 무신시다, 말을 잘하니까 기우시다, 또 뭐 경자시다 이러는데 임영웅님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알다시피 직업이 뭡니까? 왜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직업이 뭐예요? 가수죠. 가수는 자기 표현력이 뛰어나는 직업이죠. 저도 여러분과 같이 말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힘은 뭐냐? 명리학에서는 명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운명의 이치를 배우는 학문이죠. 그 타고난 에너지를 내 생각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명리학에서는 뭐라느냐? 식신과 상관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말 표현법이 달변이고 표현이 굉장히 뛰어나면 상관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차분하면서도 안정감 있게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식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임영웅 씨가 굉장히 차분하면서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고 아주 그 예의 범절도 뛰어난 것 같아갖고 기우씨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100% 맞진 않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사주가 뭐냐? 신미, 갑오, 정사, 기우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사주를 봤을 때 우리가 연월일치의 그림이 아름다워야 됩니다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음양오행을 봐야 돼요. 근데 임영웅 씨 같은 어느 계절이 태어났던가요? 양력으로 6월 16일이면 말이죠. 이게 여름의 에너지는 명리학적으로는 음력 4월, 5월, 6월로 봅니다. 음력 4월은 여름이 시작됐다 해갖고 여름 하자를 써가 입하라고 하고요. 음력 5월은 절기상으로 24절기상으로 만종이 지나서 한 달간을 음력 5월이라고 음력 6월은 소서라고 합니다. 소서 음력 6월. 근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음력 5월이거든요. 음력 5월인데 이 절기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망종이 지난 달이기 때문에 갑오월은
망종이 지난 여름의 별빛과 같은 에너지예요. 모닥불과 같은 에너지, 전기불과 같은 에너지. 이 정화는 문명지상이랍니다. 세상에 빛을 주고 태어났다. 빛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다. 정화라는, 이 정화라는 글자가 재미있는 게 임영웅님의 사주를 보면 밑에 지지가요 특이합니다. 사주가. 왜? 연이 양띠야. 달이 말달이야. 생일이 뱀이야. 우리가 시를 몰라도 생일까지만 가도 이게 희한하게 지지가 말이죠. 생일 기준으로 보면 뱀 사자고 달은 말이고 시는 양이야. 이렇게 여름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보면 뭡니까? 범달이거든요. 인월. 음력 2월은 묘월. 음력 3월은 진월이라고. 그래서 임묘진 동방목국이랍니다. 봄의 에너지가. 근데 여름의 에너지는 사오미의 에너지로 가게 됩니다. 사오미의 에너지로. 근데 임영웅사주는 여름에 사오미의 에너지가 연결고리가 쫙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분은 조상부터 부모, 형제궁, 배우자궁은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고 세력을 결집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임영웅님은 사오미, 남박, 하균이 불의 에너지를 끌어모았다 이래갖고 하균이 너무너무 강해요. 불바다 사주입니다. 이렇게 연예인같이 특히 가수같이 자기 발성이 뛰어난 사람은 대체적으로 하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의 에너지가 강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문화와 문명지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임영웅이가 하가 이래 강해요. 하가 강하면 명리학에서 같은 오행이 많으면 장단점이 있는데 에너지를 끌어모을 줄 안다. 동지애가 강하다 이런 뜻이 있고 한편으로 이 글자를 보시면 어때요? 명리학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그 모니터를 보시면 태어난 달에 비계라는 글자가 있고 생일에는 겁재라는 글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내가 자립심이 강하고 독립심이 강하다, 자수성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견겁재는. 그 대신 자기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비견겁재인데 하나 단점이 있습니다. 이 겁재라는 글자가 있죠. 이 겁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재라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재는 아버지를 나타내고 아내를 나타내고 재물창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겁재라는 글자는요. 재물을 겁탈당한다. 아버지를 겁탈당한다. 아내를 빼앗긴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는 어릴 때 이 겁재의 에너지가 있었으니 그런지 몰라도 일찍 부친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가 뭐 5살 때인가 그랬다더라고요. 우리가 간지로 보면 이 91년생이니까 95년도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가 5살 때. 그때가 을해년인데 그때 을해가 오면 이 을이라는 글자는 이 불을 지핀데 아픔과 고뇌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운세상으로 을해년에 임영웅 씨의 사랑하는 부친께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 임영웅 씨 사주를 보면 그런 암시가 좀 있죠. 그래서 임영웅 씨는 이 사주를 봤을 때 일찍 장가를 가지 않는 게 낫다. 뭐 이런 뜻이 좀 있는 거예요. 사주상으로 봤을 때. 또 그리고 임영웅 씨 사주를 봤을 때 좋은 게 뭐냐. 그 태어난 달에 보시면요. 정인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버른 글자가 있죠. 이 발을 정자 새기린자거든요. 이 정인이 뭐냐. 임영웅 씨에게는 헌신적인 어머니를 나타냅니다. 헌신적인 조상, 외가의 에너지를 나타내죠. 그 임영웅 씨는 이 정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자연상태, 순수 열정을 나타내고 대의명분을 사랑하고 순수 열정이 강하고 자비심과 지혜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영웅 씨를 보면 굉장히 순수한 인물이 아니겠느냐. 대의명분이 강하고 실질적으로 임영웅 씨는 자기 어머니가 헌신적인 어머니가 임영웅 씨를 돌봤죠. 이 정인에 해당되는 인물이 어머니이자 또 정인을 돌보는 외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정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좋은 글자예요. 참고적으로 이 정화라는 글자는 말이죠. 불꽃이잖아요. 이 불꽃을 끊임없이 피우려면 이 반드시 사주에 간목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급수가 높게 됩니다. 사주의 격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임영웅 씨는 이 간목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급수가 높은 인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임영웅씨 사주에서 가장 좋은 점이 또 뭐냐? 그 띠를 보면 신금이라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신금. 신금은 누구냐? 초년의 이 편제는 인기를 나타내기도 사람으로 따지면 아버지 자리가 됩니다. 편제는 아버지를 나타내기도 되고 인기를 나타내고 글로벌적인 삶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뭐냐? 행재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행재수. 그리고 삶이 글로벌적이다. 이렇게 되고 이성적 인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매우 신자가. 왜? 이 편제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성되느냐? 불사주는 쇠를 봐야 나한테 돈이고 여자고 재물이 되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 쇠가 말이죠. 그 아까 말씀 이 사주가 특징이 뭡니까? 불바다죠. 불이 너무 강해요. 불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초년에 있는 쇠가 어떻게 됩니까? 녹아부는 거예요. 녹아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 물이 많이 필요해요. 여름에 불바다니까 물이 필요하죠. 근데 이 사주 생일까지만 봤을 때는 물이 안 보이죠. 그럼 이 사주 물은 뭐냐? 명예와 조직생활과 자녀를 나타내고 사회적 우리가 말하는 관운이라 하죠. 관. 조직생활에서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걸 관이라고 합니다. 이 관에는 명리학에서 이제 정관, 편관이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임영웅씨 같은 경우는 관이 안 보입니다. 이제 시가 보면 기유라는 글자, 만약 이 관이 보이려면 이분이 인시에 태어난다든지 이러면 임인시, 그 다음에 계묘시, 이러면 이제 관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해시에 태어난다든지, 자시에 태어난다든지 이러면 신의 임자가 돼갖고 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임자씨가 됐을 경우는 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표현력이 뛰어나니까 제가 무신 아니면 기유로 반 거예요. 자기 표현이라고 굉장히 차분하고 서비스낌이 나타나고 유시로 태어나면 인덕이 참 많습니다. 늦게 여자 운이 좋아요. 늦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임영웅씨가 이렇게 봤을 때 물이 좀 부족한 기금이에요. 그러면 혈액순환기가 안 좋아지고 시력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이 강하고 그렇게 되면. 근데 임영웅씨 그 운세를 보면요. 이 사주는 이제 물이 없는데 대운이 돼갖고 우리가 천운이 뭡니까?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은 타고난 명이 있고 운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첫 울음을 터뜨리고 반드시 울음을 터뜨릴 때 하늘의 천기를 60갑자로 하는 애가 열흘치로 하는 애 가지고 기둥을 4개 전해갖고 사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가지예요. 엄청나게 양을 많죠.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는 철학과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분석력이 엑스레이는 똑같은데 병원에서 데이터는 분석력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임영웅씨가 마침 2004년부터 대운이 임진월을 접어드는 거예요. 이제 물이 들어온 거예요. 호수물이. 그게 뭐냐? 그 데이터를 보시면 정관을 하죠. 그게 뭐냐면 관이 들어온 거예요. 임영웅씨에게. 정관, 즉 책임자에 나타냅니다. 관이라는 것은 어떤 공적인 조직의 책임자가 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임영웅씨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관이 들어온 거예요. 정관, 5년간, 특히 3개. 그래서 임영웅씨가 중학교부터 소위 말하는 관운이 있는 거예요. 관운. 그럼 학생이 관운이 뭐겠습니까? 학교 반장을 한다든지, 회장을 한다든지, 책임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임영웅씨는 이 중학 시절부터 간부를 맡았지 않았겠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절은 임영웅씨에게는 나름대로 사회적 인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갈고 닦았던 운이 아니겠는가. 임진대운이라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가 19살부터 진대운이라고 그 용이라는 글자거든요. 임진이라는 것은, 여기서 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임신한다 말이죠. 여성분이 임신하려면 사람 인자만 적으면 임신 아닙니까? 임수라는 글자는 물을 나타내고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호수물을 나타내는데 이 임영웅씨 같이 여름에 불바다 같은 사주에는 반드시 이런 호수물이나 바닷물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임수라는 글자가 꼭 있어주면 좋습니다. 왜? 사람의 운명이라 해서 더우면 시원함을 찾고요. 사막에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금은보화가 필요가 없어요. 오아시스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임영웅씨 같이 이렇게 밑에 지지가 사오미 불바다 같은 사주는 반드시 그리고 장작이 또 불을 지피니까 반드시 시원한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임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욱더 안반수 같은
가을의 에너지, 금까지 있으면 더 금상첨화죠. 어떻든 간에 임영웅님은 19살부터는 진토라는 것은 또 습한 땅이에요. 용이라는 글자인데 이 습한 땅이거든요. 습한 땅이도 뭐 진흙이고 이 상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 글자로. 상관은 뭐냐? 내 가진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저질러라. 그래서 임영웅 씨는 정과라는 에너지 완전히 급변을 내가 19살부터는 평소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싶다. 이 상과라는 것은 예술성을 나타내고 자기 표현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임영웅 씨가 대학을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에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주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조우용신이라고 명리학에서 한 운명을 보는 것은 크게 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에너지 강약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기세로이라 합니다. 에너지가 강하면 기운을 빼주든지 조절하든지 하는 식신상관이나 관살, 정관, 평관, 또 편재, 정지 같은 거사를 사용해갖고 이 기를 조절해 줍니다.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신앙사주라 하거든요. 따라서 신앙사주는 기세를 조절해주는 물이 있든지 금이 있든지 토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지금 기세를 보시면 목하고 하가 돼 신앙사주라 해갖고 이거는 기세가 대단합니다. 이 기가 강할 때는 억부론적으로 해갖고 신앙사주라고 또 하나 이 태어난 달을 보니까 결록이 돼갖고 매우 치밀하고 기세가 매우 치밀합니다. 이렇게 걸록기는 반드시 물을 만나야 돼요. 임수, 정관을. 근데 이제 임영웅 씨가 아까 14살부터 관이 들어왔거든요. 열심히 살았다 이 말입니다. 또 2014년부터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보는 거 뭐냐. 조우용신이 해갖고 계절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뜨거운 여름은 가을과 겨울에 서늘하고 한랭한 기운이 필요하거든요. 이 조우용신이 명리학에서 가장 특별법이라 가장 저는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사주는 금은보화가 필요 없어요. 물이 절실하고 여러분이 사막에서 금은보화 다이아몬드를 원하겠습니까? 오아시스를 원하겠습니까? 생수가 더 중요합니다.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물이 절실합니다. 물이. 그런데 임영웅 씨한테 좋은 기운이 왔죠. 2014년부터 이 정제라는 경금이 왔다서 나도 현실적으로 내 영역을 확보하기 시작한다 이랬고 2019년부터는 해자축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주는 여름에 태어난 사주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대지기는 2019년 기해년은 물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경자년이거든요. 경자가 뭔가 합니까? 경은 가을의 에너지를 나타내고 금을 나타내고 지는 뭐냐 물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임영웅 씨에게는 작년에 경자년은 쇠도 들어오고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자년은 임영웅 씨에게 굉장히 좋은 물입니다. 왜? 임영웅 씨에게는 오행상으로 말이죠. 금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영웅 씨가 TV조선이 주최하는 미스터 트롯에 나가가지고 진을 함으로써 일약 얼마나 이렇게 자랐습니까? 그죠? 호르몬의 밑에서. 그랬으나 일약 고구마도 굽고 아르바이트도 여러 가지 했죠. 그러면서 일약 전 국민의 스타가 돼갖고 지금 전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천기가 도와준 거죠.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올해 신축년이거든요. 임영웅님은 올해가 대박 나는 해입니다. 이성운도 들어올 수 있고 인기를 나타냅니다. 신축이라는 글자는 금이고 편재는 인기를 나타내고 큰 재물을 나타내고 축은 식신능상관이라 해갖고 재물 창고가 크게 들어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임영웅 씨는 재물운이 크게 들어옵니다. 4월달도 좋고 조금 아쉬운 거는 올해 운세를 봤을 때 약간 6월달은 좀 쉬어가야 되고 양냄새 나니까 아플 수도 있고 약간 좀 쉬어가야 될 암시는 좀 있습니다. 6월달 7, 8월달은 활동력이 많습니다만 손재수나 지출이 조금 생길 수는 있어요. 10월달은 구설수 조심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아주 운세가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임영웅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명리적으로 오늘 해봤는데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은 이분명리를 잘 모릅니다만 꾸준히 제 방송을 들으시면 이렇게 인문명리학의 기본적인 지식도 알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기본적인 음양오행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 국민에게 최고 하단 우리나라 트롯에 개보하면 남자는 나오나 여자는 이미자 하면 또 유명하잖아요. 레전드잖아요. 거기에 지금 계승하고 있는
인물 임영웅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청자들과 같이 인물 명리적으로 임영웅 씨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했는데 뭐 재밌게 보셨나요? 또 다음 프로에 다른 또 인물 하든지 아니면 임영웅 씨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 인물 갖고 여러 개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오늘은 이렇게 임영웅 씨에 대해서 인물 명리로 풀이를 해서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같이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또 방송을 할까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